다섯 번째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은 몸 전체에서 체세포 분열이 발생해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은 생장점, 형성층 등의 특정 부위에서 체세포 분열이 발생을 해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장점이라고 하는 건 위, 아래의 성장에 관여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형성층은 옆으로의 성장에 관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동물은 전체, 식물은 특정 부위에서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포는 분열 전에 간기에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등의 세포 분열을 준비하게 됩니다. 분열 시작 시 핵분열을 하고 이후 세포질 분열을 진행하게 됩니다.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기입니다. 간기는 아직 분열 전 상태입니다. 세포 크기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유전 물질인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양은 2배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핵막이 뚜렷하게 관찰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핵막이라고 하는 건 DNA가 존재하는 부분인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있는데 세포의 내부에 DNA가 존재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핵이라고 하고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핵막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기 때는 핵막이 되게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감기에는 염색체가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염색사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이니까 실사자라는 한자에서 사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핵 분열을 하게 됩니다. 핵 분열부터는 분열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면서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방추사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의 사도 실사자입니다.
방추사라고 하는 건 염색체를 세포 양쪽 끝으로 끌고 가는 얇은 실 모양의 구조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추사는 바로 염색체를 끌고 가는 실 모양이다. 그래서 실사자의 사가 실사자의 사자를 방추사에서도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기를 보겠습니다. 염색체의 가운데 부분에 방추사가 부착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염색체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가 복제된 상태에서 이 가운데를 지칭하게 됩니다. 즉 뭔가 교차하는 지점을 바로 가운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염색체의 개수와 모양을 가장 잘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도 감수 분열을 하게 되겠지만 중기에는 염색체 개수 모양이 가장 잘 관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기를 보겠습니다. 방추사에 의해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말기에는 핵막이 나타나면서 두 개의 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핵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DNA가 존재하는 부분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염색체가 풀어져서 다시 실처럼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세포질의 분열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에는 염색체가 복제가 된 상태이고 방추사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기에는 모두 가운데에 염색체가 배열되어 있고, 여기 동그라미가 교차하는 부분, 즉 선이 교차하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방추사가 각각 결합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기에는 방추사가 염색체를 분리를 시킨다.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염색 분체가 하나씩 분리가 되고, 말기에는 점점점 핵이 생성이 되면서 염색체가 풀어져서 염색차가 이제 되게 되고, 이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포질 분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포질 분열은 동물과 식물세포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 세포는 세포막 함입이라고 하고, 식물 세포는 세포판 형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 자체가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포막이 함입된다고 하는 건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세포판이 형성된다는 것은 새로운 두 개의 핵 사이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판은 나중에 세포벽이 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그림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세포막 함입입니다. 동물 세포에서 발생을 하고 얘네들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지는데 여기가 세포질입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세포막, 그리고 세포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막이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세포판 형성입니다. 두 개 핵 사이에서 세포판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막들이 동물 세포에서는 세포막이라고 하지만 식물에서는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막은 뭔가 말랑말랑한 거고 벽은 말 그대로 벽이니까 단단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되게 단단한 세포벽이라는 물질을 세포막 대신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포질입니다. 세포 내부를 구성하는 걸 세포질, 그리고 세포 바깥쪽을 이제 식물은 세포벽, 그리고 동물은 세포막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판이 자라나면서 얘네들이 세포질을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시키는데 얘가 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즉, 얘네들이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두 개의 덩어리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나중에 다시 세포벽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래는 세포판이었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분리가 되면 세포벽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모세포와 딸세포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포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 세포입니다. 딸세포는 세포 분열 결과 새로 만들어진 세포입니다. 모세포와 딸세포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 결과 모세포와 유전 정보, 염색체 개수, 염색체 모양 등이 모두 같은 두 개의 딸세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딸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모세포가 되어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딸세포가 됩니다. 즉 모세포가 딸세포를 만들었다가 딸세포가 다시 모세포가 돼서 딸세포를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포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포 주기는 세포 분열을 마무리한 후에 세포가 자라서 다시 세포 분열을 마무리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간기입니다. 세포가 성장하고 다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분열기입니다. 핵분열 후 세포질 분열이 진행됩니다. 세포 분열을 해서 딸세포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림을 보면 간기가 대부분이고 이때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열기에는 핵분열을 한 다음에 세포질 분열을 하게 되고 이때 딸세포 2개가 이렇게 생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체세포 분열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입니다. 세포 개수가 증가를 해서 몸집이 커지게 됩니다. 세포의 크기가 아닙니다. 세포의 크기는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분열을 하기 때문에 세포 개수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장기 때 키가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생이 있습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수명 다해서 죽은 세포를 보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서 꼬리가 새로 자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세포 분열 결과가 성장과 재생이 일반적인데 간혹 가다가 체세포 분열 자체가 번식이 굉장히 희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들의 예시가 있는데 아메바, 집신벌레, 대장균 등등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있는데 한 개의 세포로 구성된 단세포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체세포 분열로 생긴 딸세포가 새로운 개체입니다. 즉 단세포라서 세포 하나 자체가 개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체세포 분열을 한 것 자체가 생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식을 하게 돼서 얘가 다시 새로운 개체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세포 생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가 한자로 마늘 다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의 예시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 식물 등등등이 바로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체세포 분열이 번식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생명체인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 자체가 번식인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체세포 분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